안녕하세요. 돈심리 읽는 시간 강의하는 박유나입니다. 이 시간에는 머리가 하는 거짓말에 오늘도 지갑을 열었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평소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물건이 아닌데 그냥 스트레스 해소 차원으로 혹은 남들이 다 하니까 혹해서 구입했다. 뭐 이런 생각이요.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벌써부터 마음에 좀 찔리는 부분이 있으시죠? 우리는 흔히 고객이랑 돈에 대한 이야기하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매우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갑을 여는 대표적인 소비심리 3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거울신경, 보상심리, 그리고 매몰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객이 지출 통제가 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고객의 심리도 잘 읽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화 내용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직장의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했던 얘기예요. 그중에 직장 생활한 지 10년 차쯤 되는 후배인데요. 생각보다 돈이 잘 안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치 이렇대요. 다음 달에 내가 카드 대금을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건 아니시죠? 최근에 여러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출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갑자기 웬 이제 핀테크 얘기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사실 모든 지출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사실은 돈을 쓸 때 약간의 고통이 따라야 지출 조절하기도 더 쉬워요. 현금으로 결제할 때 아니면 카드로 결제할 때 언제가 더 고통스러우세요? 그쵸? 현금으로 낼 때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고통 없이 너무 쉽게 결제를 하게끔 결제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눈 마주치면 결제되는 홍채 스캔도 있고요. 엄지만 누르면 그냥 결제되는 핑거페이도 있고요. 그냥 손바닥으로 싹 이제 만지면 결제되는 그냥 손바닥 페이도 있어요. 그래서 지출이 더욱더 이제 쉬워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혹시 드라마만 보면 뭔가 사고 싶은 이런 지름신이 내리시나요? 여배우가 입고 있는 원피스가 사고 싶어서 검색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남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뇌 속에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하품을 하면 나도 하품을 하게 되고요. 영화 속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면 나도 따라하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이게 다 거울신경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드라마 후에 주인공의 패션에 대해서 아무리 좋아도 절대 검색 금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보상심리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 카피 기억나시죠? 카드사 CF였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카드 한 장 들고 떠나는 이러한 우리의 보상 심리를 꽤 정확하게 표현한 광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날의 마케터들은 어떤가요? 열심히 일한 당신 소비하라. 이러한 속삭임으로 여전히 우리의 보상 심리를 자극합니다. 자, 이러한 보상 심리는 우리의 지갑을 열 뿐 아니라 그냥 고가의 소비죠. 특히 그런 소비를 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고 해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나만의 소확행 방법. 소확행 아시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러한 방법들을 미리미리 찾아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매몰 비용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불로 뭔가 음식값을 미리 내고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요. 먹었는데 맛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근데 이때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죠. 이런 비용을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말만 되면 대형 할인 매장에 어때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런 할인 매장 아니면 아울렛 이런 것들이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을 좀 하잖아요. 번거롭긴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물건을 득템이라고 하죠, 우리.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지 못했을 때인 것 같아요. 할인 매장까지 가는데 들었던 시간과 노력, 이런 본전을 생각하면 빈손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몰 비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슬퍼하지 말고 반드시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고객과 이렇게 소비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떠한 제안을 하면 좋을까요?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심리적 회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앞에 10,000원짜리 지폐가 10장이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사용하는 10만 원하고 또 휴양지에서 사용하는 10만 원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휴양지에서는 어때요? 훨씬 더 팍팍 그냥 돈을 쓰게 되죠. 죄책감도 없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10만 원이 서로 다른 계정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소비 심리를 알고 절제하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예 소득의 10%, 소득의 20% 이렇게 딴 주머니를 차는 걸 사실은 제안을 합니다. 미래를 위한 나만의 계정인 거죠. 금융상품은 미래의 나를 위한 딴 주머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심리 3종 세트 뭐였죠? 거울신경, 보상심리, 그리고 매몰비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출 통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축을 보다 늘리기 위해서는 아예 다른 심리적 회계, 기억나시죠? 다른 계정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나의 소득, 고객의 소득의 20% 정도는 미래의 고객님을 위한 딴 주머니를 차세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소비 심리를 적극 활용해서 저축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